오늘의 지갑 변동 K-팝 데몬 헌터스. 이게 이제 핫해지면서 여기에 등장하는 그 호랑이 까치 달려있는 그 캐릭터가 또 인기를 끌면서 최근에 국립중앙박물관에 똑같이 생긴 그 키링이 완판이 됐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. 왜 이렇게 갑자기 국립중앙박물관에 해치 키링이 품절 사태가 났는지 낱낱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랜만에 뵙죠? K-팝 데몬 헌터스 여러분 보셨나요? 틱톡이랑 쇼츠 같은 데서 엄청 뭐 이상한 얼굴에 문신한 그 캐릭터들이 나와가지고 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. K-팝을 기반으로 한 소니에서 만들었고 넷플릭스에서 방영하는 애니라고 합니다. 제가 갑자기 오늘 이 얘기를 왜 들고 왔냐, K-팝 데몬 헌터스가 처음 나왔을 때 소니나 넷플릭스 측도 이렇게까지 핫해질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공식 굿즈를 준비를 못한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진 외국 시청자분들이 국립중앙박물관 사이트에 가서 이거를 비슷한 굿즈라고 생각을 하고 구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게 또 품절이 되는 사태가 났고, 그걸 알게 된 또 넷플릭스 측에서 부랴부랴 굿즈를 준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는 갓을 구하지를 못하니까 이 갓 만드는 방법을 공유하고 갓의 도면을 그려서 또 공유를 하고, 그래서 자발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2차 콘텐츠를 생성을 하고 그렇게 재밌게 좀 밈화를 시키면서 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단순한 애니나 IP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문화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자발적으로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,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이런 K컬처로 회귀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된 거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어요. K-팝 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보면 다들 아신 것처럼 뭐 BTS 그리고 뭐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 완전히 메인스트림으로 좀 떠올랐죠. 그래서 코첼라 같은 데도 나오고 뭐 빌보드에도 맨날 차트인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, 근데 이 데몬 헌터스는 이 K-팝이라는 어떤 주제를 이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좀 더 귀엽고 친숙하고 좀 더 받아들이기 쉬운 어떤 매개체를 활용을 해서 새로운 또 해외의 팬층에 접근을 했다라는 게 문화적으로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, 또 이 컨텐츠가 되게 좋았던 게 그 데몬 헌터스 안에서 뭐 이렇게 목욕탕 사우나 하는 씬도 있고 뭐 라면 먹는 씬도 있고 그랬잖아요.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적인 측면이나 생활 양식적인 측면으로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. 되게 디테일한 일상들이 등장을 하는데, 제가 좀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거는 코리안 스트리트 바이브라고 해서 해시태그 키워드가 되게 유행을 한대요. 종로나 막 을지로 같은 옛날 구시가지의 그런 한국 서울 분위기, 간판 같은 것도 막 옛날 간판 달려있고 힙지로 감성을 외국인들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사진을 찍어서 이제 코리안 스트리트 바이브라고 이렇게 해시태그를 해서 올리는데, 특히 이제 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되게 네온 사인이 많고 휘황찬란하잖아요, 막 밤문화가. 그러니까 그거를 또 뭐 사이버펑크 서울 이렇게 바이럴 하기도 하고, 그래서 우리가 파리의 야경과 파리의 길거리, 뭐 뉴욕의 길거리를 멋있어 하듯이 외국인들도 종로 감성, 힙지로 감성의 길거리를 엄청 또 좋아한다. 한국만의 문화라고 생각을 한다. 근데 데몬 헌터스에서도 이런 그 종로나 이런 을지로에 있을 법한 그런 골목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해놨더라고요, 컨텐츠 안에서. 그래서 저는 그게 최근에 되게 좀 인상 깊었고,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이걸 보고 진짜 한국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조금 더 만연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,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콘텐츠가 이제 실물 소비로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콘텐츠가 이제 문화 소비로 이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가장 수혜를 받는 섹터, 산업이라고 하면은 좀 여행 쪽일 것 같아요. 여행 쪽이라고 하면 호텔, 카지노 이런 것도 있겠지만 더 넓은 범위에서 뭐 페이먼트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, 음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, 또 요즘에는 이제 올리브영 가고 아니면 상장사는 아니지만 뭐 젠틀몬스터라든지 이런 쇼룸 같은 데 가면은 한국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. 거의 없고 다 이제 외국인 분들이 어떻게 알고 또 오셔가지고 정말 소비를 많이 하시고 또 관심도 많으시고 K 브랜드에 대한
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좀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하지 않을까. 또 이게 K-팝 그 데몬헌터스가 성공을 하면서 지금 하이브에서 비슷한 또 콘텐츠 제작에 돌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국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담은 애니니까 이렇게까지 성공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시발점이 돼서 또 더 다양한 코리안 애니, K 애니 콘텐츠들이 막 또 활발하게 생성이 되고 또 수출이 되고 해외에서 인기를 끈다고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 애니 산업이 이제는 자체 IP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또 생긴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전반적인 미디어 엔터 산업에 다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 같고, 왜냐면 이제 애니 같은 경우는 뭐 더빙도 하고 노래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방면에 있는 엔터 미디어 기업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해서 재미있는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여러 IP들을 재생산할 수 있을 것 같다.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. 데몬헌터스를 통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조적으로 성장할 만한 산업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엔터 미디어 그리고 콘텐츠 제작하는 전반적인 미디어 엔터 산업이 가장 구조적으로 수혜를 볼 것 같고, 중기적으로는 이제 관광 쪽, 여행, 뭐 내수 관련 소비 관련 주들이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어떤 산업이, 어떤 섹터가, 또 어떤 회사가 가장 수혜를 많이 볼지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. 댓글로 남겨주세요.